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포항지진특별법의 초안이 이르면 모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경우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오늘 당내 포항지열발전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포항 시민들의 피해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가운데 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강관기술센터가 블루밸리에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쯤 특별법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모두 지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포항 지진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지사 포항시장 오셨으니까 힘을 합쳐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호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 없이는 보상이나 배상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어요.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면담하고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과 추가 후속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진 피해 관련 배상 특별법 제정입니다. 오늘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당을 방문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건의했습니다. 정치권의 지원 속에 지진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의 내용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목요일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정 절차는 세월호법과 유사한데 포항지진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지급 신청과 지진 피해자의 세제 지원과 대책, 의료 지원 및 추모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거쳐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에 나서게 됩니다. 세월호법의 경우 피해 신청에서 배상금 지급 결정까지 120일가량 소요된 전례가 있어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월호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걸려 지진 피해와 관련한 개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진과 관련해 당내에 포항지열발전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중심으로 피해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위원장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관사인 홍의락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열발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된 배경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지진 때 전파 판정을 받은 대동빌라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동빌라는 지난해 7월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철거한 데 이어 전세 대출 등 권리관계 등의 문제가 있던 또 다른 1개 동의 건물을 이달부터 철거합니다. 대동빌라는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높아 포항시는 조속히 철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고품질 강관기술센터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술센터는 산업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미분양 해결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고품질 강관기술센터가 들어섭니다.
기술센터는 산업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고품질 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산업단지 연구시설 용지 7천여 제곱미터에 올해 연말까지 54억 원을 들여 시험평가동과 사무동 등이 들어섭니다. 또 2021년까지 업계 수요가 높은 22종의 시험평가 장비가 도입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센터가 완공되면 관관 제품의 시험 인증 기능을 비롯해 생산기술 고도화를 통한 제품 신뢰성 확보까지 가능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관광산업 위기 극복의 전초기지로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관광산업 어려움 극복과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관련 산업 발굴 및 지원에 장기적으로는 제철소, 관광제조사와 협력해 소재와 제품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겨우 3%대에 머물고 있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심각한 미분양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술센터가 블루밸리 산단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연구시설이란 의미도 크지만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들이 오면 인정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시설이 구축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 관련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블루베리 산단에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LH 측과 유치업종 다변화와 분양가 할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오늘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과 원전 소재 지자체의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부실 정비로 장기간 정지된 원전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신라 공성인 경주 월성을 감싸고 있는 해자가 물이 흐르는 연못 형태로 정비됩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변에 만든 큰 물도랑인데 이것이 정비되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월성은 지금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성 안쪽 발굴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경주시는 우선 월성 주변에 만들어진 해자부터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800여 미터, 6개 해자 가운데 정비가 마무리돼 물이 가두어진 곳은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5곳에도 석축을 쌓아 해자를 만들어 물이 차면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월성 해자는 처음에는 흙을 파낸 수혈식이었으나 삼국 통일이 된 뒤 방어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조경미를 고려한 석축 해자로 바뀌었습니다. 신라의 궁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방어용의 해자가 조경용의 해자로 이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자문을 거쳐 해자 주변에 수생식물을 심고 주변에 탐방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달라진 월성의 야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월정교와 동강 월지 사이에 담수 해자가 조성되면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시는 62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착공해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로 연장하면서 조사 대상에 용산 참사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수사기록 비공개의 적절성 여부, 철거민 진압 과정의 의혹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 검찰은 농성자 26명을 재판에 넘기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천마산 시민공원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마산 일대 도시공원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천마산은 인구 7만여 명이 거주하는 포항시 장량동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한국전쟁 격전지로 도시공원 지정이 시급하다며 포항시에 시민 1000여 명의 청원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바람에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맑고 따스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겠고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4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요.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고 오후에는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4월 하순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9종이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경상북도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직 미숙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오는 6월 독도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 경주 시민인 일본 나라시 아라이 아스코 씨가 합창단을 이끌고 경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나라시에서 5개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아라이 아스코 씨는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일본인 할머니들이 머무는 경주 나자레원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아라이 아스코 씨는 경주시와 나라시 간의 음악 교류로 지난 2017년 명예 경주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민속공예촌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교통 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983년 조성된 경주 민속공예촌은 공예산업 침체와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경주시는 준공업적인 공예촌에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년도 고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새로 고용한 도내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65개 회사에 총 20억 원으로 기숙사와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 회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